네,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하반기 크레딧 시장 전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반기 전망 자료 제목을 이제 뒤로 미루기라고 이제 뽑아봤는데요. 물론 뭐 뒤에 가면 아실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 참가자들이 뭐 자신감 있게 뭔가를 바로바로 집행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채권 시장, 특히 이제 크레딧 채권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하반기 신용 스프레드 우선 결론적으로 스프레드 전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뭐 1분기에 좀 확대됐다가 최근 들어서 좀 약간 다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당장에 뭐 다시 이제 확대세로 전환될 걸로 보지는 않지만 잠깐의 휴식, 잠깐의 이제 안정기를 가진 이후에 다시 신용 스프레드는 점차 그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상향 이동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결국에는 이제 가격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신용 스프레드가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제 최근에 좀 이렇게 하락하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 그간에 작년 말부터 또 올해 이제 중동 사태 같이 복합적으로 보시면 사실 여러 가지 신용 스프레드나 채권에는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재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레딧 채권이 이렇게 좀 비교적 건조한 이제 그 흐름을 보이는 이유 배경에는 이 크레딧 채권 시장만의 어떤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뭔가 이제 뭐 국채금리나 그런 지표, 뭐 주가나 그런 거는 바로바로 시장 뉴스에 반응하는 반면에 이쪽 신용채권 시장은 좀 시차를 두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지금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중동 관련해서 뭐 휴전이 될 것 같다는 뉴스도 지금 들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뭐 당장 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인 산업 경제적 여파는 조금 시차를 두고 나타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이따가 나중에 후행적으로 나타나면서 신용 스프레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전망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러면 완전히 모든 신용채권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나 뭐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서는 양극화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삼극화라는 표현을 써보고 싶어요. 그렇게 그러면은 삼극화라고 하면은 가장 초우량 채권인 뭐 공사채나 은행채 그거는 상대적으로 이 와중에서도 좀 견조한 흐름에 이어갈 거라고 보여지지만 이제 그 우량 회사채 여전채는 상대적으로 그에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위 등급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 시장 금리가 올라간 것 자체가 어떻든 조달 환경에 되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좀 힘든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삼국화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어쨌든 가장 그 크레딧 시장의 화두는 뭐냐면은 공적 채권의 발행 증가했다는 수급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사실 과거에 경험적으로 보면 공사채가 전년도에 비해서 발행이 많이 증가했었던 여기 보시면 이제 점으로 된 실선입니다. 그런 시기에 보시면 그 해에 신용 스프레드의 평균 변동 폭이 사실 뭐 금융 위기나 아니 그때 빼고 그다음에 22년 내에 조금 벌어진 거 말고는 의미 있게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사채 발행이 많다고 해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반대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보자면 공적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 그만큼 일반 뭐 기업들의 조달 이제 지원, 금융 지원이라든가 그런 크레딧 시장 안정에는 또 기여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또 같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또 공사채 발행이 많이 증가를 하면 뭐 다른 섹터를 이제 구축을 해서 공사채가 이제 다른 수요를 다 잡아먹어서 다른 채권들이 불리한 거 아니냐. 이것도 과거 경험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 공사채 발행이 많았을 때 회사채에 부정적 영향을 이렇게 미쳤던 것들이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쨌든 뭐 스프레드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보지만 우리가 완전히 이게 뭐 신용 경색으로 가거나 이제 그런 성격은 아니다라는 거를 우선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중 유동성 여건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사실 지금 최근에 은행의 채권 은행의 은행 수신금리 하고 그다음에 시장 은행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은행채를 같은 은행이 조달하는 그 성격인데도 은행채하고 예금 금리가 이렇게 갭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면은 사실은 은행채 사는 게 훨씬 유리한데도 이렇게 은행 예금 금리가 낮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이 낮은 예금 금리에도 사람들이 예금을 하는 주체가 많다.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뭐 어쨌든 저희가 공적 채권의 발행은 여기 보시면은 뭐 최근에 많이 이렇게 연도별로 많이 이제 늘어났고 올해도 1분기에 예년 평균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고 뒤로 갈수록 많이 이제 증가하는 것들을 봤을 때 올해 뭐 발행이 물량이 증가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뭐 그냥 기정사실로 보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수요 측면, 그러니까 방금은 이제 공급 측면이고 수요 측면에서도 지금은 좀 안정되긴 했는데 연초에 은행 예금이 1월 달에 뭐 한 50조 이상 나가기도 하는 등 워낙 머니 부부에 따른 이제 채권형 자금 수급이 좀 약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거는 좀 수급적으로는 불리한 여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은 채권 발행도 많이 하지만 채권을 많이 사는 주체이기도 하면서 어떤 채권 시장을 좀 가격을 안정시키는 측면이 있었는데 또 은행권의 이제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 그런 부분도 수급적으로는 뭐 약간 불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뒤로 미루기 아까 제목에 나왔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채권 발행을 안 해요. 채권 발행을 안 하고 단기 CP, 단기 전단태로만 조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뭐 월별 발행 추이나 잔액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은행도 마찬가지고 은행도 1년 이하 단기로만 이제 조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기 조달이 많으면 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올라가야 되는데 투자자들도 다 단기만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불확실하니까 장기채 투자하기가 지금 듀레이션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면 단기 투자하니까 뭐 오히려 가격은 안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참 중요한 차트인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시장 금리가 이제 작년 말 하반기부터 많이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장기 금리일수록 더 금리가 많이 올라가 버리는 오른쪽이죠. 소위 커브가 스티프닝한 효과에 따라 가지고 왼쪽에 보시면 회사채 AA- 기준으로 회사채 1년 금리, 3년 금리, CP 금리의 추이를 그려놨습니다. 보시면은 작년 초만 하더라도 이 세 금리가 거의 같이 비슷한 수준에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회사채 1년, 3년간에도 한 1% 정도 금리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뭐 CP 금리하고 차이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기업들도 뭐 지금 당장에 뭐 이제 장기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시점 잡기가 좀 애매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당장에 이렇게 금리 메리트가 금리가 이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우선은 단기로 조달하고 보자. 이제 약간 그런 심리가 조금 많이 시장에 팽배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여건이나 환경들이 사실 저희가 좀 유동성 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좀 항상 약간 불안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해야 할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뭐 그냥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들이
채권을 안 찍고 CP 조달이나 아니면 은행에 가서 그냥 대출을 받거나 뭐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여건 하에서 이제 그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신용 스프레드가 어쨌든 저는 상승 쪽으로 봤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겠죠. 최근에 왼쪽에 신용 스프레드 추이를 보시면 사실 작년 하반기 이후로 좀 올라가는 듯 했다가 사실 지금 절대적으로 올라간 게 뭐 별로 크지 않습니다. 절대 레벨이 좀 부담스럽고, 그러면 상대 레벨 뭐 일드 레이시오도 보시면은 최근에 좀 일드 레이시오도 좀 이제 메리트가 이렇게 발생한 듯 했다가 또 국채 금리가 또 확 올라가면서 일드 레이시오도 다시 뭐 거의 역대 저점 수준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크레딧 채권은 가격은 절대 상대적으로 약간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간과하고 저희가 들어갈 수는 접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측면은 아까 그 삼극화와 또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어쨌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최근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초량물 공사채, 은행채도 4%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면은 와, 이런 뭐 리스크가 상당히 제한적인 채권인데도 금리 메리트가 있네. 아이고 좋아라, 한번 사볼까라는 유혹을 받을 수 있겠죠. 훅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가장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역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그러면 앞으로 채권을 발행을 할 때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금리에서 조달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이제 부채도 많고 부채 비율도 높아서 조달해야 되는 자금도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은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하위 등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상위 등급만 보더라도 오른쪽에 보세요. 지금 공사채하고 회사채 AA-하고의 금리 갭, 은행채하고 여전채 AA-하고의 금리 갭을 보더라도 사실 연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물론 뭐 이 부분은 워낙 은행채 여전채는 등락이 워낙 좀 심하니까 사실 좀 이 공사채 회사채를 좀 보시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게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초우량과 우량과의 이렇게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우량과 비우량과의 갭 자체도 사실은 그거는 순차적으로 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극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일단 기본 전망은 하반기에 신용 스프레드가 좀 확대되는 양상, 그런 약간 보수적인 전망을 드리지만 또 저희가 이제 여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런 게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두 가지의 포인트로 이제 한번 모니터링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채 시장이 발행 시장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지금 왼쪽 차트를 보시면 이제 작년부터 회사채 월별 순 발행 추이입니다. 올해 들어서 거의 이제 3월 달에 잠깐 조금 순발행한 거 빼고는 올해 거의 이제 순상환 추이, 이제 그냥 그 추이죠. 저게 좀 이제 정상화돼서 순발행이 좀 되는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면은 되게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동 사태에 관한 이제 관련된 여파가 지금은 저희가 체감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하지만 저희 한국의 수입 물가 지수라든가 글로벌 공급망 지수, 공급망 압력 지수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제 산업과 경제에 정말 영향을 이렇게 안 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부담을 안 준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인이 되면 저도 얼마든지 또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크레딧 시장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